2022년 10월 17일 여론조사 대회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와 국힘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지금 약보합세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당선으로부터는 7개월이 좀 넘어서고 있고 정식 취임으로부터는 5개월이 좀 지났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대승으로 끝났고 그 이후로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피크였고 계속 내리막길인데 이제는 조금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이 약 30%, 부정이 약 60%, 이 3대 6 구도가 6월 이후로 6, 7, 8, 9, 10 이렇게 5개월째 굳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도 일테면 윤 정부에서 추진하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긍부정 비율이 거의 3대 6 구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약 30, 부정적으로 안 돼, 이거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 60.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52, 3%를 다 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거의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거나 언제 조사한 거거나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팩트를 뽑으라면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과 영국 여왕 조문 그리고 미국 방문 그 유엔 때문에 방문한 과정에서 뭐 비속어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았고 그때는 갤럽 조사에서는 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4% 동률을 한번 기록했습니다만 그 다음 주 조사에서 의외로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상당히 올라갔고 24에서 그 다음 주에 29%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올라갔었어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는 갤럽은 1%포인트 정도 등락. 그러니까 뭐 그건 등락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10월 초에 이루어진 몇 군데의 것을 제가 간단히 일람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것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31.9%. 그러니까 약 32. 그리고 부정은 67.2% 이렇게 나왔고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 조사 의뢰한 것은 같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똑같은 사흘간 기간이 같습니다. 긍정 31.3, 부정 67.0. 그러니까 이건 뭐 기관만 달랐다 뿐이지 똑같다고 보는 게 낫겠고요. 10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그러니까 엊그제 며칠 전이 되겠네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걸 보면 긍정 30.4, 부정 67.1. 그러니까 긍정은 30에서 한 32 사이, 부정은 67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이 10월 2주차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국정 지지율 긍정이 28, 부정 63. 갤럽은 아시겠지만 주관식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정도면 잘한다. 아니다, 못한다. 이렇게 응답자들이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하는 거죠. 불러주는 객관석 1, 2, 3, 4에서 고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얘기하면서 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제가 앞에 불러드렸던 세 가지는 ARS 방식이고요. 조사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는 긍정 30대 부정 60의 구도는 이미 굳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 앞으로도 지금 섣불리 이런 말 하는 건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체제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조금 변동이 좀 있습니다. 움푹짐푹하고 이게 꼭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이른바 커플링 현상이 꼭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민주당이 국힘의 지지율이 역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게는 민주당이 40% 넘는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갤럽에서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오차범위 2 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국힘에 앞섰습니다. 한 주 전에는 민주당 32, 국힘 33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역전시키면서 차이를 조금 벌리는 듯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쿠키 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거,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추가 정지한 제2차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 정도 하는 거 마땅하다. 이준석 그만큼 잘못했다라고 보는 사람들 36.5%. 아, 그거 뭔가 잘못됐어. 국힘이 왜 저래? 징계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는 것 58.3. 그러니까 아까 윤 대통령 지지는 긍부정이 30대 60 정도인데 여기서는 조금 숫자는 있지만 36.5 대 58.3 이 정도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N에 의뢰했던 질문 중에 보면 윤석열 차라고 풍자했던 고등학생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경고를 했었죠. 그 경고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경고할 만한 거였다. 그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왜 저렇게 하나라고 정부의 편을 들어주었던 분들이 25%. 왜 학생이 그린 그 미술 작품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꾸짖고 억누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이 6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감 증인으로 나올 필요 없다라는 얘기겠죠. 동의하지 않는다 35.3%. 필요하면 국감 증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 62.2%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독립성 정치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인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로 보고 비슷하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문제 있는 처사다 62.3%. 문제 없다. 그 정도는 정부 내에서 소통하는 거 아니냐 28.8%.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꽤 주요한 이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거의 윤 정부 측의 비판적인 것은 60% 안팎, 긍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30% 안팎, 3대 6 구조는 계속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는 좀 달랐죠. 그렇죠. 이거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체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새 정부, 바뀐 정부의 추세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친일 국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지금 10월 17일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그 날짜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카카오스톡 이 먹통 사태 터지기 직전부터 민주당에서 조금 좀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친일 국방 이런 얘기는 겉으로는 잘 안 꺼내고 있는데 갤럽 측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갤럽 조사인데 필요하다 49%, 필요 없다 44%, 오차범위 2 냅니다. 그래서 49대 44로 필요하다는 쪽이 조금 많지만 오차범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다른 이슈에서는 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많은 반면에 일본과 협력해서라도 북핵에 대응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팽팽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현재는 좀 힘듭니다. 한 세 가지 점에서 이 지금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종문과 이 비속어파란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더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24%에서 멈췄어요. 최저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 네. 하나고. 두 번째가 정당 지지율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역전을 했는데 그전 조사에서는 비슷하기도 하고 국힘이 우세인 것도 있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안 올라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그 부분 당 지지율에 대한 부분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국정 운영 동력을 갖다가
이 일본처럼 내각제에서는 수상이 30%가 떨어지면은 이건 다시 수상 선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30% 초반이라지만 20%에서 지금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어느 정도일까? 예. 요 부분, 요 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먼저 그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 이전에 MB 같은 경우는 10%까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 초중반에서 스톱했다가 오히려 반등했어요. 예. 했다가 반등하는 것도 지금 이제 약 보합세를 이루고 있지만 네.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 이 보수 지지 세력의 결집으로 봐야 될까요? 흔히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추측은 일견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기관 걸 함께 거론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숫자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갤럽 걸 한번 보자면 갤럽이 윤 정부 출범 이후 8월 첫째 주에 24%로 최저였습니다. 그때가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 논란이 피크였던 때였습니다. 그때 24%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직후에 박 장관은 사퇴했죠. 그건 실질적인 경질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영미 순방 과정에서 그게 터졌고 그건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뭐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확대됐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더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흘렀거나 여론이 필터링 되거나 차분히 가라앉을 정도의 시일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매주 조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즉 그 이슈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도 부정 지지율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첫째, 이전에 학습 효과를 보수권 지지층 분들이 조금 자각한 게 아니겠는가. 이를테면 MB 같은 경우에 광우병 사태 때 15% 정도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 진영을 전부 다 바꾸는 등 정권 초반에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겨우겨우 헤쳐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난타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 아직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를 보이고 있는 분들조차도 어떤 점 때문에 지지를 하십니까? 그러면 똑바로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다른 당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저는 그게 마지막 남아있는 보수 요즘 뭐 그 유행어를 빌자면 뭐 찐 보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층에서 이대로 더 놔뒀다가는 10% 이하로 추락하고 굉장히 흔들릴 것 같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조금 작동된 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MBC를 콕 집어서 뭐 자의적으로 MBC가 자막을 달았다. 근데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 논란의 주요 이슈를 살짝 바꾸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제대로 성문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 바이든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뭐 난리면으로도 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타기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다시 들어보니까 뭐 바이든인 것 같기도 하고 난리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조금 민주당으로 보자면 그 이슈를 계속 코너로 몰고 가는 데에서는 조금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도로 흔들려 버리면 앞으로 남은 아직도 4년하고도 훨씬 긴 4년 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위기의식이 크게 발동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단 정당 지지율에서도 말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지지, 이탈 이것을 잘 흡수하고 있느냐? 이른바 반사이익은 전혀 못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3월 9일 때 대선 득표율은 실제 5대
48대 47이니까 그냥 보면 거의 5대 5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0대 60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50 중에 지금 30%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약 20% 정도가 보수 지지로부터 이탈해 있는데 그게 민주당으로 고스란히 넘겨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반 정도도 채 못 받고 있었다.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의석을 바탕으로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못하다는 오래된 대선 기간 중에도 민주당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인데 그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층이나 뉴트럴존 또는 무당층으로 빠져버리지 민주당으로 전이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금방 이완희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갤럽 조사, 네. 거기서 통계표를 봤어요. 통계표를 보니까 28대 63%에서 잘하고 못하고 아까 3대 6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보니까 대구 경북이 41, 40%, 10% 약간 그 앞서는데 여기에서도 여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52%.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죠. 그렇죠. 이게 3대 6이 4대 5 정도. TK에서 4대 5라는 것은 네. 뉴스죠. 그냥 큰 거죠. 예. 이게 PK에서도 내나 37대 55니까 그 비슷한 이런 수준을 그 나타내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서는 거의 40%대를 10%는 높게 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핵심 지지층인데. 예. 그다음에 연령층에서도 이 지금 이 20대 21, 30대 18, 40대 14. 예. 이게 한창 내려갈 때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거든요. 맞습니다. 9%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한 상태네요. 예.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보수에서 보면은 53대 40 역시 이제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신 몇 가지 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MB 때 학습 효과, 박근혜 때 학습 효과로서 이게 더 추락됐을 때는 탄핵 사태가 제2의 탄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자기들은 이제 벗어난 줄 알았지만 다시 완전히 한 번 더 떨어지는 거는 완전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물 정부 상태로 사실상 간다는 걸 우려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 때 그 보수 정당은 미래가 없다라는 분석도 제법 있었어요. 이게 한국 탈퇴하지 않는 한, 한국 보수가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국힘이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대선에서 0.74로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당이 혁신되느냐? 뭐 혁신위원장으로 있던 사람들도 지금 당에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혁신됐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혁신의 어떤 그 총괄하고 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완전히 지금 날아가 버린 상태예요. 날아가 버린 상태고 그 속에서 보면은 이 국힘의 좀 개혁적인 변화를 지지했던 젊은 층의 지지도 같이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바닥 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한다. 라는 위기의식까지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정확하다 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위기관리 전략에서 이 대상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변화시키는 효과 뭐 이런 정도는 줬는데 이것도 결국은 1번에 준하는 거라 봐요. 보수 세력이 자기들의 어떤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맞아 이게 그 MBC고 친문 세력, 친명 세력의 그거다는 식으로 명분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 거지. 뭐 중도나 진보 세력에서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락하는 그 날개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것처럼 지금 가는데 마지막 버티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아까 말한 3, 이 콘크리트 30% 이거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보수 세력 아니냐. 근데 이 세력이 이전에 강우병 때 이 15%까지 내려갔고 박근혜 때 8%까지 네.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네. 윤석열 정부나 국힘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쩜 말하면 제가 들은 느낌은 자꾸 엇박자로만 나가고 있다. 뭔가를 해서 이것이 뭔가 하는데 정도란 것은 결국은 보수 정당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예.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네. 제어까지는 못해도 좀 대통령이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브레이커 땡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후보 때 이 윤석열이란 분이 굉장히 자기 캐릭터가 아주 강하고 자기 믿음, 신념 체계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몇 번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 권력을 잡고 정부를 구성해서 주요 몇 가지 스텝에서 행사하는 걸 보니까 후보 시절에 느꼈던 그거 확실하구나. 그것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반대 측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보수 중에서도 비교적 온건하달까 또는 상식과 합리를 좀 더 중시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살 수 있는 길은 합리와 상식에 기반한 그리고 나름대로 윤석열 표 공정에 무언가를 기대한 사람들을 충족시키면 겨우겨우 아주 가까스로 이긴 굉장히 불안한 승리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각에서나마 하고 있던 사람들을 확 돌아서게 해버리는데 너무 주저함이 없었고 빨리 짧은 시간밖에 필요치 않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이번에 그 이른바 비속어 파문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 대응하는 거 보면 팩트를 가리자. MBC 저 이상하다. 진상을 좀 알아야겠다. 이거였어요. 자연 말인데. 뭐 논란을 어쨌거나 그래서 뭐 좀 유감이다 이렇게 해도 별 뭐 없고 사람들 근데 진상 가리자 이 말은 조사해라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까 지금 그 김 대표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름판에 비유하자면 미안합니다. 저급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종잣돈 노름판에 뒷돈 종잣돈은 최악 상태의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단 많아요. 아직까지는. 응? 찐 보수들이 최소한 갤럽 조사로 24%를 확보하고 있고 다른 여론조사기 보면 3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의 최악의 지점에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윤 정부는 출범하거나 뭐 하나 제대로 안타 같은 안타는 한 번도 친 걸 못 느끼고 계속 안 좋은 타구만 나오고 있는데도 그래서 뭐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 MB 때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때는 광우병으로 국민 여론과 확 굉장히 빠졌지만 국회의석은 집권당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뭐 아주 3대6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불리하고 국회의석도 민주당이 최소한 169, 170석 한나라당 해봐야 뭐 107, 8석 되나요 요즘? 150석? 절대적인 열 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아까 의원 내각제 같으면 이건 당연히 지금 뭐 새로 선거해야 되고 물러나야 되는 정치적 책임을 져도 진작에 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제니까 이렇게 끌고는 가는데 앞으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뭐 저출산, 뭐 인구 정책 새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그다음에 대북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스탠스로 가겠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아니 거기에서 또 노동개혁도 중요시하는 근데 뭐 무슨 총살감 어쩌고 저쩌고 한 김문수 그래서 별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의 마이웨이 고집하는 그것만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협치는
이미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이야기했던 노동개혁에서 이 경산호위 이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한때 존경했던 선배고 그런데 누가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 독립운동인데도 전향하고 배신한 사람을 계속 독립운동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도 누가 했던데 예. 실제로 그 국힘에서도 그런 균형 감각이나 이런 분들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개혁을 위해서 경사노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노와 사의 중재 역할, 그렇죠. 균형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 입장 지금 현재 그 노란봉투법 예. 이 손배소 합법적인 손해배상을 파업이라도 있을 때 손배소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 측에 물게 하는 거. 노조청 물게 돼 있는 것을 좀 조정하자는 예. 그 부분이 노란봉투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자본주의에서 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자본주의도 지금 얼마나 역사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까? 처음 이렇게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그렇죠. 네. 그게 역사 발전 선상했는데 우리 이 지혜로운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그걸 모를 턱이 없을 건데 지금 근데 그분을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고 국회에서 그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옛날에 노동운동가로서 저 이름난 분이었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설명은 본인이 좀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이야기였어요. 예. 그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그것에 대한 어떤 지금 윤석열 국정 지지율이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 볼 때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브레이커. 좀 아니면 아니다 하는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현대사를 보면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또 굉장히 그 독재 정권의 효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한 군사 박정희 독재 전두환. 정권이 이제 나오죠. 예. 뭐 노태우도 물태우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본성은 태생적 한계를 같았고요. 그래서 네. 그 당시는 아마 지금 기성세대 50대 이상이라고 그럴까요? 예. 생생히 다 경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닐 때도 눈치를 서로 봐야 되고 지하철 내려갈 때도 항상 자켓 입은 사람들이 여성들 그 핸드백도 검사 다 하고. 그렇죠. 불신검문.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사회적으로 눈치 보고 시시시 그걸 지금 젊은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대학교 강의실에도 이 사법 경찰들이 와서 교수들 강의하는 것도 체크하고 이럴 정도의 어떤 이 진짜 포갑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게 전두환 대통령이었고 오공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형장이 이슬로 가지 않은 게 또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고 1990년 강경대 열사 그때까지는 포갑 통치 뭐라고 표현하죠? 네. 뭐 그게 지배했었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 시절에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지지율이 여당 내에서 맞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무슨 파동이다, 무슨 파동이다 해서 4인방 이 중앙정보부 잡혀가가지고 코털 수염도 뽑고 코털 뺏기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38년도 시대인데 그만큼 민주화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이래 됐고 군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계속 이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한테 우리가 지금 벌구숭이 임금님이라고 하는 말들이 여권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벌구숭이 임금님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진언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비속어 부분들은 그냥 간단한 사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러고서도 끝날 수 있던 문제를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이 전부 다 그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5시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네. 정말 그 해외 순방 나가 정상외교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핵심 참모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죠. 본인이 말한 대로 이것이 이 나라의 안보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제에 이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 지금 언론하고 야당이 간만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대통령한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흔히 말해서 친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분들이 또 우리 제가 보니까 이 초등학교 동기부터 시작해서 대학 동기까지 쭉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 보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아들 이철우 교수 등등등 해서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친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당에서 좀 이따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속에서도 어떤 대통령과의 일정 거리와 동시에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또 엄청난 여소야대잖아요. 국회가. 실제로 법안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마 하나도 이게 밖에 협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도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예산안 통과도 힘듭니다. 정부 조직부부터 시작해서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바로 지금 이 12월 달이면 다 드러나잖아. 11월, 그렇죠. 12월이면 드러날 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들 그리고 맨 처음에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훌륭한 나라를 만들게 기대했던 수많은 국민들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여당 정치인들도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